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예전 시간에 명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명제가 뭐라고 했죠?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두 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x 플러스 4는 6. 이 식은 명제가 될까요? 그리고 x 빼기 1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 식은 명제가 될까요? 자, 첫 번째 식은 명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x 값에 따라서 x가 1일 때는 참이고 x가 1이 아닐 때는 거짓이기 때문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이것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명제가 될 수 없겠죠. 자, 두 번째 식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명제가 될까요? 명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식은 참인 명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식은 x의 값과 관계없이 성립하는 항등식이죠. x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이 없이 다 전개를 하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참인 명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방정식의 경우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명제라고 할 수 없지만 항등식의 경우는 항상 참이기 때문에 명제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명제와 조건에서 조건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조건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집합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조건과 진리집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x를 포함하는 문장 x는 10의 약수이다는 그 자체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x가 2라면 10의 약수인 1, 2, 5, 10에 대해서 참인 문장이 되고 x가 3이라면은 1, 2, 50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되겠죠. 이처럼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도 명제의 부정과 마찬가지로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조건 P의 부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not P로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 우리가 1, 2, 50이라고 하고 3이라고 했을 때 이런 원소들을 모아둔 것들을 집합이라고 한다면은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은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라고 하게 되겠죠. 이때 그러면은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할 때 그 not P, P에 부정하는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닌 제외한 다른 원소들을 모으니까요. 예를 들어 위 집합을 전체 집합을 자연수라고 했을 때 x는 10의 약수이다는 포함하는 진리 집합은 1, 2, 5, 10이 될 거고 그럼 나머지는 p의 여집합은 1, 2, 5, 10이 아닌 다른 자연수 3, 4, 6, 7, 8, 9, 11, 점점점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자연수들이 되겠죠.
보기의 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전체 집합일 때 조건 P를 X는 홀수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하여 P의 진리 집합은 어떻게 되죠? 홀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죠. 당연히 1, 3, 5, 7, 점점점점점. 그 다음에 그 부정인 not P의 진리 집합은 1, 3, 5, 7이 아닌 다른 자연수들이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U 빼기 P의 집합하고 똑같게 되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집합 P의 진리 집합은 전체 집합 U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조금 예를 들자면은 이 문제에서 만약에 집합 U를 X라고 하고 X는 무리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홀수이면서 무리수인 숫자가 있을까요? 그러면 P의 진리 집합인 라지 P는 만족하는 숫자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P의 여집합은 U 빼기 P는 전체 집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정할 때도 여집합을 정할 때도 전체 집합이 중요하듯이 이 진리 집합에 관한 개념도 전체 집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일 때 조건 P에 대하여 P가 X가 8보다 작을 때에 대하여 P의 진리 집합과 not P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진리 집합을 구하려면 전체 집합을 체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전체 집합은 어떻게 되죠? 자연수 전체니까 1, 2, 3, 4 점점점점 해서 숫자가 커지겠죠. 자, 그럼 이때 진리 집합 P를 구하자면은 자연수면서 8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들을 찾으면 되겠죠. 뭐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3, 4, 5, 6, 7, 8이 되겠네요. 8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not P의 진리 집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쓴다고 했죠? P의 여집합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집합에서 P를 뺀 집합이죠. 그러면은 자연수 중에 9, 10, 11, 12에서 점점점점 가는 많은 숫자들이 되겠네요. 혹은 우리가 조건 제시법으로 쓰자면은 x고 x는 8보다 큰 자연수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조건과 진리 집합이 무엇인지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x가 들어간 문장이나 식은 명제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x가 들어간 문장이나 식은 조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 P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들을 모아둔 집합 라지 P를 진리 집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집합을 구할 때 중요한 점은 전체 집합이 무엇인지 체크해야 한다는 것. 전체 집합에 따라서 진리 집합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집합을 구할 때는 전체 집합을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건 P 하나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다음 시간에는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명제가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